네, 태블릿 구매 팁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활용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구매 팁입니다. 만약 태블릿을 처음 구매하시거나 미디어 기기로만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최종 화면에 뜨는 구매 팁 1편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상 시청이나 이북, 게임 등과 더불어 약간의 생산성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크리에이트 작업이나 무거운 작업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강의 노트를 PDF로 받아서 그 위에 필기를 한다든지 일정 관리나 메모, 오피스 앱 등을 통한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강의 필기, 과제나 발표, 레포트 작성을 주로 하는 대학생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것 같고 여기부터는 생산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죠. 간단히 라이트 유저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생산성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쪽으로 태블릿을 보시면 몇 가지 언급할 게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야겠네요. 태블릿에서 생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S펜이나 애플펜슬 같은 이런 펜 또는 이런 키보드 둘 중 하나는 같이 쓰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 생각에 솔직히 둘 중 하나도 안 쓰시면 글쎄요. 특정한 몇몇 용도가 목적이면 예외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활용도가 많이 좁아질 것 같네요. 둘 중에서도 특히 이 펜이 활용도가 큽니다. 물론 펜이 되는 노트북도 있고 거기서도 물론 유용하지만 이 펜 사용에 최적화된 기기는 이 태블릿인 것 같네요. 마우스나 키보드가 이 태블릿에서도 유용하지만 PC만큼의 활용은 아닌 것처럼요. 솔직히 키보드는 매번 쓰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태블릿 놓고 키보드 꺼내고 블루투스 잡고 이러다 보시면 이렇게 거창하게 할 거면 그냥 노트북을 쓸까 싶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펜 지원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시고 저렴한 블루투스 키보드를 따로 들고 다니시다가 타이핑 위주의 작업을 하실 때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체형 케이스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키보드 북커버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살 때 주니까 제가 받은 거고 이 키보드를 얘랑 같이 끼우면은 들 때도 더 무겁고 영상을 볼 때든 필기할 때든 이렇게 뒷부분이 손에 닿아서 이렇게 거슬려요. 이렇게 덜렁덜렁하면 불안하고 오히려 불편해서 안 쓰게 됩니다. 제 경우 노트북을 안 가지고 다니고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쉽게 꺼내고 바로 쓸 수 있고 공간적인 제약을 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은 전철에서 쓰기 부담스럽지만 태블릿은 전철에서도 앉아서 쓸 수 있어요. 또한 터치 기반의 모바일 어플 특성상 사용이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저에게 밖에서 하는 작업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결국 둘 다 편의성 측면의 장점인데 키보드 커버를 끼우면 이런 장점들이 확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그냥 평소에는 이 펜 사용해서 메모도 하시고 일정 관리도 하시고 자료 스캔도 하시고 인강이나 자료 조사하면서 메모도 하시다가 차분히 앉아서 작업할 때 키보드를 꺼내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키보드 커버 안 끼고 따로 넣고 다녀요. 또한 요금제를 통해 데이터를 쓰신다면 태블릿 휴대성과의 시너지로 생산성이 대폭 증가해요. 여유가 되신다면 쓰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아이패드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탭을 비교할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태블릿은 아이패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슷한 라인에서 삼성 태블릿과 비교해보면 아이패드의 성능은 어마어마합니다. 최적화의 차이도 크고요. 제가 지금 삼성 태블릿을 쓰면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iOS에 거부감이 없다면 웬만하면 아이패드 사라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또한 장점이라면 아이패드에서만 쓸 수 있는 전용 어플들, 아이폰, 맥북 등 애플 기기 간의 연동성, 호환성, 스피커의 우위, 펜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펜 또한 시각에 따라 차이가 살짝 있지만 저 같은 경우 단순 성능이나 일러스트 작업 면에서는 애플 펜슬이 더 좋다고 생각되네요. 특히 프로로 올라가면 이 주사율 차이 때문에 차이가 더 커집니다. 실은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태블릿 성능 차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갤럭시 태블릿은 어떨까요? 일단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겠죠. 액세서리부터 태블릿 가격까지 상대적으로 애플에 비해 저렴합니다. 이동 데이터 사용까지 고려하시면 더더욱 그렇고요. 또한 자료 같은 거 관리할 때나 넣다 뺐다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안드로이드는 파일 찾기도 넣기도 옮기기도 편하죠. 아이패드 같은 경우 iOS 특성상 이미지나 영상 파일을 제외하면 특정 상황들에서 파일 관리가 불편합니다. 제한도 많고요. 뭐랄까 처음엔 좀 갇힌 느낌이나 답답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물론 iOS 업데이트나 어플 등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안드로이드 쓰시던 분들은 파일 찾고 빼고 보내고 하는데 상당히 곤란하실 겁니다. 또한 안드로이드는 SD카드를 통한 용량 확장이 가능하죠. 아이패드는 안 돼요. 화면비 차이도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4:3 비율이고 제가 소개해드린
설명해드릴 갤럭시 A6 펜 모델이랑 다음에 언급할 이 갤럭시 탭 S4는 16:10 비율입니다. 물론 각각 장단점은 있지만 영상을 볼 때는 얘가 더 꽉 차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펜도 편의성 면에서는 월등합니다. 일단 충전 필요 없고 별도의 페어링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으로 펜이 제공되죠. 특히 1세대 애플 펜슬과 비교하면 이 S펜의 편의성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렇게 지울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캡처나 번역, 어플들을 즐겨찾기 해놓는다던가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10만원대가 넘어가는 애플 펜슬에 비해 얘는 혹시 잃어버려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이 좋다곤 하지만 S펜도 일상생활에선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오히려 사람에 따라 S펜 필기감이 더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실은 펜은 양쪽 게 다 좋아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태블릿 추천을 진행하겠습니다. 라이트 유저분들께는 일단 아이패드 6세대와 펜슬 조합을 추천합니다. 가성비 전편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습니다. 퍼포먼스 괜찮고요. 이미 iOS에 익숙하신 분, 앞으로 태블릿 활용을 넓힐 계획이시거나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계획하시면서 맛보기용 태블릿을 찾으시는 분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나 iOS 안 쓰고 싶은데 안드로이드 뭐 없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언급하겠습니다. 갤럭시 탭 A 2016 위스 펜 모델입니다. 실은 갤럭시 탭 A 8.0 2019 펜 모델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국내 출시일도 국내에서 출시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미지수라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실은 갤럭시 탭 A 2016 버전을 아이패드 6세대와 비슷한 선상에 놓고 추천드리긴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 갤럭시 탭 A 2016 버전은 출시된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성능 차이가 꽤 나요. 성능만 고려하면 다른 안드로이드 제품을 추천할 수 있겠지만 펜 호환 활용도 면에서 적당할 것 같아서 갤럭시 탭 A 2016 버전을 추천했습니다. 안드로이드에 익숙하신 분들 중 iOS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 고사양 게임은 안하고 필기 위주의 활용과 적당한 문서 작업이면 충분하신 분, 적당한 금액에 적당한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 A6 펜 모델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태블릿 사용해서 펜을 엄청 높게 치기 때문에 이런 추천을 드린 거고, 만약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나는 펜을 안 쓰고 키보드로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 이북 정도 원한다 하시면 다른 브랜드의 가성비 태블릿을 구매하시고 키보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 선택 기준은 일단 활용성을 고려한 펜 호환 기종, 또한 두 기종 다 MS 오피스의 무료 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화면 크기가 10.1인치 이하죠. 그러면서 두 개가 9.7인치, 10.1인치니까 작업할 때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학생분들이나 태블릿을 활용해보고 싶은데 최상위 모델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두 태블릿을 간단히 비교해보죠. 실은 성능은 아이패드 6세대가 월등합니다. 두 개를 놓고 사용하시면 실질적인 퍼포먼스의 체감 차이는 크실 것 같네요. 어느정도 고사양 게임이나 옵션 조정하면 영상 편집도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패드 전용 생산성 앱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출시된 지 꽤 지난 갤럭시 탭 A6 모델에 비해 작년 출시 모델이기도 하고요. 갤럭시 탭 A6 펜 같은 경우 아이패드 6세대와 비교해서 보급형 느낌이 강합니다. 쉬운 파일 관리, 마이크로 SD카드로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S펜의 편의성 등의 강점이 있죠. 하지만 S펜의 그립감이 안 좋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건 무리지만 간단한 오피스 작업 정도나 취미로 하는 간단한 어플 활용은 무리 없고요.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가기 전에 사이에 포지션이 걸치는 게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 5입니다. 좋은 제품이에요. 실은 미니 5는 성능으로만 따지면 플래그십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또한 제가 유독 그랬는데 6세대 같은 경우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돼 있어서 필기감이 사람에 따라 거슬리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네요. 미니 5 같은 경우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면이 7.9인치로 비교적 작은데 사람에 따라 작업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추구하는 작업에 따라서 당연히 화면 크기가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니는 역시 휴대성이죠. 대신 휴대성이 확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작은 화면이 적합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불구하고 플래그십 수준의 성능, 작은 화면이지만 대신에 높은 휴대성, 용도에 따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나는 태블릿으로 영상 편집이나 무거운 어플을 많이 돌린다, 전문적인 생산 작업에 서브기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마 이 정도 활용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추천 안 드려도 이미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맞는 기기를 고르실 것 같긴 합니다. 활용도 각자 용도에 맞춰서 이미 계획이 있는 분들이실 거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여기서는 가성비란 단어를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게 속 편하실 겁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의 성능과 활용도만 고민하세요. 실은 크리에이티브 관련 작업을 주로 하시거나 태블릿으로
실제로 생산성 작업을 많이 하시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저도 활용만 잘할 수 있다면 정말 추천하는 태블릿이기도 하죠. 현재 최고 성능 패드이고 특정한 분들에게는 최적의 생산성을 보이는 태블릿입니다. 실은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혹시나 이 정도까지 필요하진 않은데 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첨언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추천이라기보다는 혹시나 그냥 프로 3세대가 좋으니까 사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한 번 정도 가볍게 고려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 3세대 현존하는 최고의 태블릿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기예요. 하지만 이게 마냥 사기에는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제일 저렴한 11인치 64기가에 와이파이 모델도 99만원, 애플 펜슬 2세대가 15만 9천원입니다. 만약 12.9인치 모델을 생각하시거나 셀룰러 모델, 저장 공간을 늘리시면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간단히 키보드 없이 애플 펜슬에 태블릿만 구입하시면 110만원에서 260만원대의 가격대가 됩니다. 얘는 용량 확장도 안 되니까 활용성 생각하면 마냥 최저가로 맞추기도 신경 쓰이죠. 아이클라우드를 정말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활용성 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용량이나 데이터 이용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럼 가격 올라갈 때마다 손이 물론 인터넷 쇼핑이나 요금 약정 할부 등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는 변함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iOS 특성상 단점도 분명히 있고요. 꼭 필요하시면 당연히 구매하셔야겠지만 성능 좋은 건 필요하지만 태블릿에 이 정도까지는 투자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여기서 조금씩 일정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내려가시면 다른 대안들도 많습니다. 실은 100만원대 넘어가면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지죠. 일단 구매 팁 1에서 말씀드렸지만 태블릿은 메인 기기가 되기 힘듭니다. 만약 꼭 태블릿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노트북을 알아보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립식 데스크탑을 맞추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깎아서 내려가자면 앞서 말씀드린 미니 5 성능 좋습니다. 물론 생산성을 추구할수록 화면 크기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율, 애플 펜슬 2세대, 스피커도 포기해야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추천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언급했던 거고요. 하지만 프로와 비교하면 살짝 떨어진다 해도 단순 성능으로만 따지면 미니 5도 상당히 좋은 반면 가격은 또 비교적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 활용도가 맞으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아이패드 에어 3도 있네요. 실은 가격대가 좀 어중쪄서 추천을 잘 드리진 않아요. 미니 5 때문에 가성비에서 치이고 주사율, 램, 스피커 등에서는 프로 2세대에 치이고 하지만 화면 크기나 기계 성능만 따지면 좋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이 제품에 적합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탭 S4를 산 것처럼요.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문서 작성을 넘어서 어느 정도 헤비한 어플들을 써야 하시는 분들 중 안드로이드 앱으로 충분하신 분들이나 애플 제품은 도저히 이용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 탭 S4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은 얘도 가성비가 좋거나 저렴한 제품은 아니에요. 제조사 홈페이지 기준으로 64기가 와이파이 모델 79만원대입니다. 아마 지금은 출시한 지 좀 돼서 인터넷 가격은 조금 떨어졌을 것 같네요. 이 펜이 무료고 프로에 비해 저렴한 가격, 한국에서만 탑재하는 6기가 램, 덱스모드와 마우스를 통해 어느 정도의 PC 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최대 400기가 용량 확장이 가능한 점 등 이점이 있죠. 조금만 세팅해 놓으면 멀티태스킹도 효율적으로 가능하고요. 물론 최고 수준 사양으로 세팅하는 아이패드와 달리 한 세대 전, 그러니까 갤럭시 S8 수준의 칩셋을 탑재했다는 불쾌함이나 아이패드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일부 생산성 어플들은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퍼포먼스도 아이패드 프로에 비교하면 확실히 떨어지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이 펜 호환이 되면서 플래그십 수준의 태블릿 선택은 거의 얘가 유일합니다. 네, 여튼간 영상이 길어졌네요. 말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전달하다 보니 두서가 없었는데 태블릿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